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어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카라풀의 근본적인 문제점인데요. 네, 사실 그것보다도 제가 지금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뜸했죠. 네, 거의 한 3개월 안 올린 것 같고 카라풀 올린 지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기념으로 제가 한번 아주 대형 프로젝트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 옛날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한 2번 정도 만든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아주 크게 스케일 잡아가지고 우리 PPT 27장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정말 거의 학교 발표보다도 제가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원하는 내용만 보실 수 있게 유튜브 그 좌표 밑 여기 달아놓을 테니까 영상 해가지고 좌표 원하시는 부분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만든 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만 보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벌써 4번째 촬영입니다. 제가 심하게 절어가지고 4번째 촬영이거든요. 이번 촬영에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카라풀의 근본적인 문제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입니다. 네, 우선 우리 카라풀 지금 좀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전성기에 비해서 아픈 거지 사실 그렇게 아픈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아픕니다. 자, 이 카라풀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이제 우리가 어디부터 잘못됐고 어떤 걸 고쳐야 될지 제가 한번 오늘 쫙 한번 종합적인 문제, 스피드전, 아이템전 다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하기 전에 자, 제가 누군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 알고리즘에 떠서 들어오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누구냐, 저는 연어고고요. 네, 카라풀 경력 3년 7개월 차입니다. 시즌2 중반부터 시작했고요. 중간 시즌 14에서 19에는 네, 개인 사정으로 거의 접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카라풀에 한 20에서 30만원 정도 쓴 것 같고요. 고가 40초짜리고 레전드를 사연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레전드를 코업해 두고 챌린저 5별 20점인가 해서 마무리 지은 적이 있습니다. 네, 주로 스피드전 하긴 하는데 네, 제 영상 몇 번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못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카라풀의 열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자막을 제가 따는 게 아니고 아마 자동 AI가 이제 저를 대신해서 일을 좀 해줄 것 같은데 좀 말이 빨라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목차에 나왔던 종합적인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결국에는 카라풀은 중국 서버에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픈 초기부터 이 문제가 지적되었죠. 결국 중국 서버와 9에서 10개월간의 시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와도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대장차는 물론이고 아이템전 카트 아니면은 소가공 카트, 시즌 패스 카트 다 이제 중국 서버에 있던 것들이 대부분 넘어오고 이제 보통 소수의 콜라보 카트 아니면은 기껏 가끔 해야 이 돌고래 바나나 같은 이 작은 이제 이벤트성 카트 아니면 그게 이제 대체로 중국 서버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매우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카트 나왔어 하면 이제 되게 놀라고 신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사실 한국 서버에 나올 때는 이미 9에서 10개월 전에 유튜브에서 다 본 거야. 이미 다 이제 본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뚝뚝 떨어진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우 소수의 독자 카트 제외에 이제 중국 서버에서 10개월간 이 카트에 대해서 너무 연구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이 카트의 수명이나 성능 아니면 미래 전망 이런 걸 다 예측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번에 새로 나온 흑기사 리파인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카트로 플라즈마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구매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이 하나의 성능이자 미래 전망이 될 것 같고요. 아이템전 카트도 마찬가지죠. 이 카트에 대한 카운터 카트가 며칠 뒤에 나온다, 몇 달 뒤에 나온다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점점 더 떨어지고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달 뒤에 갑자기 카운터 카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이 카트의 수명에 대해서 의무심을 품고 사는 사람이 적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소한 독자 운영 카트 제외에서는 다르게 나거나 아니면 너프에서 내는 거에 대해서 불만 조사가 커지는데요. 우선 다르게 내는 거는 최근에 나왔던 팬더 로봇 아닌가? 네, 로봇 팬더 네, 로봇 팬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리워크를 거쳐서 나왔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게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너프 관련해서는 너프는 이제 파라오 카트 같은 경우가 너프가 되었죠. 예, 너무 라떼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시즌 8에 나온 파라오 카트가 너프가 돼가지고
네. 황금 실드 확률형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됐던 것이 이제 있는데, 중국 서버랑 똑같이 가지 왜 이렇게 나오냐, 약간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소소한 독자 운영을 내고 있는 것 치고는 이제 약간 이런 조그만한 변화에도 사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저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일단 너무 라떼이긴 한데, 비룡도 비밀코드와 파라곤 현역기간, 그에 싫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일단 비룡도 비밀코드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하고, 파라곤 현역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라곤이랑 카트가 원래 시즌 7에 출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1대장을 먹었던 카트죠. 근데 이제 중국 서버에서는 파라곤이 얼마 나온 지 안 돼가지고 금방 수명이 다 달고 멘티스가 시즌 8 초반에 나와버리면서 이제 파라곤에 대한 위상이 좀 떨어졌는데, 나올 땐 좋았는데 이제 금방 멘티스로 갈아치웠죠. 근데 이제 한국 서버에서는 멘티스가 시즌 8 좀 후반에 나오면서 파라곤이 집정 기간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이 기간 동안 멘티스 언제 나오냐, 파라곤 살 걸 그랬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나왔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카라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라인세스 컨텐츠, 이거 언제 나옵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죠. 그 다음에 UI 2.0,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어도 UI 2.0이 지금 한국 서버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이게 게임 시작 전 카트 미리 보기랑 별개로 메인 로비에서도 변경되는 점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미탑재 요소인데요. 많은 이런 미탑재 요소들이 사실 은근 많아요. 찾아보면 코스튬도 많을 거고, 물론 콜라보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이런 게 많을 거라서, 이런 것 때문에 독자 카드나 컨텐츠가 나와도 사소한 헬저카로 인해서 이미지가 이미 나빠져 버린 상태에서 이런 거는 사실 불만의 목소리를 줄여드는데 소화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사례인 로우 팬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로우 팬더는 이제 공격성이 좀 더 강화되고 방어적인 측면이 좀 떨어지는 상태로 중국 서버와 좀 차별화돼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오 너프 등 중국 서버와 차별화된 면에서 좋았으나 결국엔 왜 다르게 되었냐는 불만을 피할 수 없어서, 중국 서버는 한국 서버에게 이제 괴력과 같은 존재, 이제 골칫덩어리로 남아있죠. 사실 하루펄이 장기적으로 서비스 하려면은 사실 초반부터 나왔지만 이제 중국 서버와 시점을 통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엔 하지 못하고 지금 시즌 24까지 왔죠. 이제 앞으로도 아마도 시점 통일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면으로 이제 하고 나갈지가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을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콜라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소니 콜라보 같은 경우 시즌으로는 다르지만 한국 서버와 중국 서버가 같은 시점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서버가 중국 서버가 소니 콜라보한 시기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옛날에는 어떠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뭐 요즘 보면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독자 카트로 뭐 색칠놀이를 해서라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실상 없는 소통. 소통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유저에게 게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는 적절한 방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카라풀 운영진은 딱 한 차례, 그것도 1주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그때 3년 전, 3년 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 영상을 통해서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유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시즌 9에 있었던 콜라보죠. 이거는 NCT 127 트랙 배경 삽입.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자면은 월드 테너와 WKC 테마의 트랙에 전부 NCT 127의 스티커라는 곡이 트랙 배경음으로 탑재되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게임 플레이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도 단순 통보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아니면은 사실 이런 거를 사전에 알렸다면은 이제 유저 반응을 보고 패치 내역을 바꾸거나 이런 조치가 가능했겠죠. 이것이 사실상 없는 소통으로 생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계속 두 번째죠. 죄송합니다. 물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소통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것 또한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이 세 명은 이제 같은 카트라이터 IP를 공유하는 이제 게임의 디렉터들인데요.
오직 카르폴 운영진 소통 안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 소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11월에 이제 퇴임을 하신 조재윤 디렉터님은 불필요한 소통, 그원 경기 이런 거 많이 하셨죠. 네, 언급 안 해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우리의 고트 서재우 디렉터님. 자, 이분은 이제 적절한 소통과 유저들 친화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물론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요. 세 번째는 유저 친화적이지 못한 업데이트인데요. 사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통의 부재에서 나온 결과죠. 일단 카트 수치를 그래프화하는 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시즌 6에 중국 서버 적용됐는데 한국 서버는 시즌 7부터 적용됐어요. 그 말은 뭐다? 시즌 6에는 수치를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유저들이 이제 갓 넥슨을 외쳤는데 바로 얄짤없이 시즌 7에 바꿔버렸죠. 이제 이것은 사실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도 이제 수치를 그래프화 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사실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사실 그래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래프는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그래프를 뚫고 나가는 경우가 생겨버려가지고 그래프를 점점 줄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옛날 카트 보면은 거의 그래프가 코딱지만 해져가지고, 네, 이런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몽어스, 폴가이즈 모드, 시뮬레이션 등등 일회성 컨텐츠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장기적인 컨텐츠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컨텐츠 솔직히 말해서 하루 즐기가 말까한 그런 컨텐츠인데, 사실 이걸 개발이라 시고 내놨다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확률 미공개로 유저 불만 및 여러 의심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네, 이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안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즌 20 정도에 있었던 흑룡 싱크홀 버그 같은 경우가 그것인데요. 흑룡 싱크홀 버그는 바로 고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시즌 말 히페리온 나오기 하루 전날에 고치는 그런 행포를 보여가지고 흑룡 구매자들에게 많은 불만을 안겼던 그런 버그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왜 안 고친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흑룡은 유료 카트이기도 하고 대장수차였는데 안 고친 이유가 무엇일지가 사실 전 좀 의미 가는 부분이고요. 네, 앞서 말한 확률 공개에 대해서 제가 말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말한 확률은 이제 이 아이템전 옵션 같은 경우에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제일 위에 보이는 카드는 세트인데요. 아이템전에서 아이템 획득 시 일정 확률로 황금 실드로 변경됩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에 일정 확률이 몇 %인데 알 수가 없죠. 네, 약간 높은 확률로 바나나 질, 얼음질의 방어 몇 %인데 알 수가 없죠. 사실 이런 거를 약간 높은 확률이라는 글자가 모든 카트에게 다 다르게 적용돼요. 어떤 카트는 약간 높은 확률 적혀 있는데도 30%, 어떤 카트는 약간 높은 확률로 적혀 있는데도 50%. 물론 체감상 아니면은 유저들이 측정한 상 그렇다는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게 알기 어렵게 놨어요. 반면에 펫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수치로 표기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TRK는 제가 왜 가져왔냐? 여기서는 당근 미사일 획득 시 100% 확률, 슈퍼 미사일 피격 시 100% 확률, 이런 식으로 옵션의 확률에 수치를 적용한 그런 카트예요. 근데 위에 보이는 세티 같은 경우 다시 보시면은 부스터가 황금 부스터로 레벨업, 네, 확률 안 써놨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약간 헷갈리는 거지. 레벨업으로 갔다가 100%로 갔다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이 카트 같은 경우 말고도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높은 확률, 약간 높은 확률, 약간 낮은 확률, 일정 확률, 네, 아주 다양한데 이런 거를 이제 잘 구분을 해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언젠가 이제 뭐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런 확률 표기화가 조금 더 법제화가 잘 된다면은 언젠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 거기도 해요. 네. 다음은 카트 획득 경로의 단일화입니다. 네, 카트 획득 경로가 단일화돼 있어 한 번 얻지 못하면 사실상 단종되는 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정보, 세세한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카드 참고해 주세요. 이것은 펫, 카트, 캐릭터, 기타 코스튬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 때문에 복귀 유입 유저들에게 지지 장벽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원하는 펫, 카트, 캐릭터가 아니면은
그 아이템전에 있어서 거의 필수화되는 펫 카트 캐릭터가 이제 지금 안 팔고 있다 이러면은 사실상 복귀 유저분들에게도 바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기에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 가능한 카트의 종류가 적기에 선택지도 축소됩니다. 거기에 아이템전 카트는 시간이 지나도 사용 가능하기에 한 번 놓치는 타격이 큽니다. 이거는 아이템전 카트 파트 가서도 이제 좀 더 진행할 거긴 한데, 현재 구매 가능한 카트 종류가 너무 적은 데 비해 실전에서 활용되는 카트의 수는 많죠. 이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 컨텐츠의 부재. 이거는 카트라이더 IP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카드깃도 그렇고 원작 카트도 그랬어요. 하지만 유독 카로폴이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카로폴의 메인 컨텐츠인 이제 랭킹전 같은 경우 반복되는 AI 매칭이 유입 복귀 유저들에게 흥미를 저하합니다. 특히 이 복귀 유저 같은 경우에는 랭킹전을 돌리려고 하면은 한 5판 정도는 거의 AI만 매칭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복귀 유저였습니다. 네, 이제 5판이나 이제 AI랑 달리면 솔직히 말해서 사실 이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지더라도 사람과 같이 흥미진진한 경쟁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네. 녹음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아이템전도 이건 마찬가지죠. 사실 아이템전에 팀전 돌렸는데 우리 팀에 AI 껴있다? 이거 좀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팀전, 스피드 팀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복귀 유입 유저들에게 좀 안 좋게 생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꼭 다 사람이 매칭되는 게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랭킹전 AI는 좀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입 복귀 유저들에게 한 판 정도는 AI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이상 매칭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노잼입니다. 원작 카트는 공방 등이 있어가지고 이 판 끝나면 이 멤버로 또 하고 할 수 있지만 매판 유저가 달라지죠. 랭킹전. 물론 요즘은 이제 구간별로 사람이 없는 구간은 계속 만나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유저 간의 스토리 형상 불가능. 이거는 이제 서지우 디렉터님이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뭐 안 좋은 이야기라도 서로 하면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거나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이런 것도 사실 하나의 재미 요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카라펠 랭킹전에. 그 외에도 반복적인 요소의 이벤트로 노가다성이 점점 커지는데요. 물론 꼭 다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막 프로필 배경 아니면은 계기판 이런 주는 이벤트들이 사실 노가다성이 좀 심해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노가다성이 좀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다음에 여담으로 1주년 선물 조사 때 이벤트의 노가다성을 어느 정도 느끼냐 뭐 이런 설문 항목이 있었어요.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문을 보고 이제 노가다성이 좀 줄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고요. 솔직히 오히려 많아지면 많아졌지 이제 뭐 그렇게 줄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대장 카트 2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대장 카트를 얻기 위해서는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제일 가장 심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신뢰도 하락입니다. 사건 사고들인데요. 물 좀 마셨고요. 네, 이거 하나하나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사건 사고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일부 중에 일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심한 거 아니면은 돈 가지고 장난친 거 이런 것만 모아놓은 거라서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으니까 유튜브나 아니면은 다양한 커뮤니티 자료들 참고해주시면,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색칠놀인데요. 이거는 뭐 사건 사고라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제 아틀라스 제이드 블루, 아틀라스 B, 코튼, 오닉스 골든 코튼, 네, 뭐 그런 색칠놀이 카트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색칠놀이도 정도 코트지. 그리고 사실 색칠놀이 할 카트가 많아요. 그 아틀라스랑 핑크 코튼이 아니어도 이제 뭐 몬스터라든지 세이버레드라든지 백기사라든지 아이스 코트라든지 많은데 그것만 활용하는 건 왠지 잘 모르겠고요. 인기 카트였으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솔타시 면장 점검 사건. 이거는 시즌 10에 플레이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죠. 무려 26시간 동안 이제 카트라이더 접속이 안 되고 이제 그동안 샀던 이 기간 동안 샀던 아이템이 막 증발하고
이제 무과금들이 이제 무과금 빼고 이제 누적 건전지 이벤트인데 이제 그동안 건전지 샀던 걸로 처리돼가지고 막 건전지가 갑자기 막 뿌려지고 막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 문호준님은 이제 솔타십이 증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뭐 보상해주고 했는데 이제 기간 내에 수령 못한 사람은 또 보상도 못 받고 막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네, 이거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간의 상점 핑크코튼 확률 조작 사건. 이거는 시즌 1 때 핑크코튼이 등장할 확률이 시간의 상점에서 표기된 것보다 낮게 설정되었다. 그래서 시즌 2에 죄송합니다 하고서 했는데 시간의 상점 모래시계를 이제 모래시계를 건전지로 구매한 거는 건전지로 안 돌려주고 그냥 다 일괄 모래시계로 돌려줘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고요. 이거는 시즌 5 드립감 이상 논란은 솔직히 저는 체감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맞나? 긴가민가 했는데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카메라의 밸런스 문제 이런 거에서 왔던 드립감 이상 논란이라고 합니다. 마녀 데이지 구매 차별 논란은 트윙클스타에서 나왔던 마녀 데이지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모종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급하게 판매 중지가 되었는데 이때 트윙클스타를 몇 번 이상 진행한 사람은 그냥 마녀 데이지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천장 찍고 마녀 데이지 구매하신 분들에게 조금씩 손해가 안겼던 그런 컨텐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에 파라곤 이후에 바이퍼 익시드 너프인데요. 이 플레이어 파라곤이 나온 이후에 바이퍼의 익시드가 이제 드래프트가 터지는 동시에 익시드를 원래 누를 수 있었는데 파라곤 이후에 파라곤은 안 되는데 바이퍼는 익시드랑 드래프트 동시에 가능해지니까 이제 바이퍼가 멀티 1대장이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바이퍼 익시드를 너프 때렸어요. 이거는 2달 동안 바이퍼 익시드를 안 건들다가 갑자기 파라곤 나오니까 건든 건데 이것도 사실 현질 카트고 대장 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흑료 싱크홀 버그 앞서서 얘기했고요. 프로라이센스 6기 이거 어디 갔죠? 네, 빨리 찾아오세요. 그 다음 속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스피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속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졌습니다. 초창기 속도 핑크코튼이 268대였는데요. 이게 현재 듀얼 부스트까지 달면서 중국 서버 기준 290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진 속도가요. 단순히 지금 당장 카트를 다루기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루기 어렵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이대로 가다가 속도 패치를 하게 되면은 정말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해요. 속도 패치란 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사실 카트라는 게임이 있어서. 이제 좀 가장 큰 문제죠, 그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즌 패스, 무과금 카트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졌는데요. 시즌 패스, 지금 3,900원인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안 산지 좀 오래돼가지고. 네, 이제 시즌 패스와 무과금 카트와 이제 대장차의 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시즌 패스와 무과금 카트의 격차가 커졌다는 게 아니라 대장차와의 격차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제 초반 솔라 핑코 시절에는 사실 적절하다. 이게 사실 솔라 핑코 시절에도 핑코 커튼 너무 빨라요 이런 사람들 좀 너무 많았어요 사실. 네, 그때 당시 해시분 분들 알 거예요. 핑크 커튼 개빠르네. 나도 핑크 커튼 타면 저기록 나올 수 있는데. 네, 1kg도 차이가 안 났죠. 거의 2kg 차이 났나? 뭐 그 정도 차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솔직히 그때 선녀예요. 네, 핑크 커튼이랑 솔라 거의 차이 안 나는 수준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이때 이제 격차가 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약 시즌 8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시즌 12, 13을 기점으로 엄청 세졌어요. 물론 뒤에 말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속도 차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복구 불가능한 영역으로 다가가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시즌 패스 카트는 사실상 이제 무용지물이 됐죠. 나름 현질 카트인데 스피드전으로 나와봐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아이템전으로만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간에 이제 격차가 너무 심해졌다. 이 무과금들 이제 댓글 달고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좀 과하게 멀어지긴 했어요, 사실. 자, 비교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시즌 1 1대장이었던 세이버레드. 참고로 핑크코튼이랑 속도 같아요, 얘는. 랑 제노는 0.6kg 차이. 시즌 8에는 이제 멘티스와 골든박스터 2.3kg 차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 13, 2주년이죠? 이때는 벙버카와 슈커가 이제 2.8kg.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때까지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죠. 지금 시즌 24죠. 지금 1대장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핑크빈으로 알고 있거든요. 핑크빈 카트는 275.5, 흑기사 리파이는 282.6. 네, 7.1kg가 차이 납니다. 물론 흑기사 리파이는 듀얼 부스터 최고 속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8kg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꽤 차이가 크죠. 네, 6.8km면은 6.8km면 고속 끌기 한번 쓰면 따라잡을 것 같은데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속도가 이제 단순 주행 기록뿐만 아니라 게이지 충전량 아니면은 코너 탈출 속도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본적이고, 사실 이거는 직진 속도만 잰 거고 끌기 속도 재면 또 다르죠. 네,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난다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은 리오 장식의 메타 파괴인데요. 플라즈마가 일단 문제였어요. 리오 장식 자체는 슈퍼커트 때 나왔지만 플라즈마가 부스터 길이가 길어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시점에 와서는 리오 장식이 없는 스피드전 카드는 다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사장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타고 다니고 있는 울트라 코튼도 솔직히 말해서 익시드도 없고 부스터도 짧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제 타기 힘들죠.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나온 카트들 스펙터 아노비스나 아니면 스팅레이 이런 카트들도 나름 돈 주고 사는 카트지만 이제 솔직히 말해 수명이 너무 짧아요. 금방 이제 다음 시즌 오면은 또 사장되고 또 느리네 하고서 이제 사실상 이제 대장 카트를 제외하면 사장됐죠. 속도도 속도지만 부스터 지속 시간이 갖는 메리트가 너무 컸어요. 사실 플라즈마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다는 게 게이지 충전량이 좀 낮았기 때문에 나름 맞을 수 있다 쳐도 아르테미스부터는 개충이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속 시간이 갖는 빌드 차이가 너무 심해졌죠. 그 다음에 전용 리어 장식이라는 말로 표현하듯 공용 리어 장식도 유료든 무료든 언젠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과금 카트와 일정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공용 리어 장식이 생기면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나중에 한 시즌 30쯤 됐을 때 나오는 무료 카트도 이제 리어 장식을 달 수 있게 되면은 그럼 또 이제 좀 안 맞을 수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익시드 1.0 내지는 부스터 지속 시간 증가 옵션으로 해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대장차 1왕 체제가 되면서 생긴 문제점. 이 게임에 입문하려면은 대장차부터 지르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정서가 좀 강해졌어요. 유입 복귀 유저들에게 15만원을 일단 내고 스피드전에 입문하세요. 이런 느낌이 돼버렸죠, 사실상. 제대로 달리려면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물론 시작할 때 이제 에너지 크리스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대장차를 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랭커들이 타고 다니고 있는, 아니면은 랭커가 아니어도 일반 상위 유저들이 타고 다니고 있는 옵션을 갖추려면은 최소 15만원, 이제 그 외에도 엠블럼이라든가 플레잉 팻 아니면은 캐릭터가 좀 많이 빨라졌죠. 이런 거 생각하면은 훨씬 비싸고요. 물론 어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카르풀 주 유저층이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도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 연령층이 즐기는 다른 게임 내에서는 비싼 값이긴 해요. 보통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비교하시는 게임이 다른 양산형 모바일 게임, 약간 하나 언급하자면 리니지라든지 원신이라든지 이런 게임 언급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대 친구들이 그런 게임은 사실 즐기진 않아요, 많이. 원신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즐기는 다른 게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즐길만한 게임, 제가 알고 있는 예시로는 브루스타즈나 포켓몬고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게임 입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시작하려면 15만원? 이건 사실 매우 비싼 값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더불어서 카트 수명이 너무 짧아졌어요. 이걸로 인해서 리오 장식이 없는 카트들은 당연히 한 시즌 지나자마자 소멸할 수 있다고 소멸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데, 제가 아까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던 울트라 커트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스펙트 아노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서킷 러버 T라든지 아니면은 스팅레이 이런 카트들에도 밟히고 있죠. 특히 스팅레이랑 스펙터 같은 이제 리어 장식 안 달린 중과금 과금차들 이런 같은 경우에 시즌 후반에 대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음 대장차가 나오기 직전이다 보니까 수명이 더 짧습니다. 대장 카트라 하더라도 익시드가 생겼던 바이퍼 시절이나 아니면 히페리온 크로노스 시절 등 그런 메타 변화를 겪으면서 사장이 됐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바이퍼가 나오면서 이제 드래곤 세이버나 아니면은 황금 기사 이런 카트들이 갑자기 이제 평가가 좀 내려갔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옆 동네 카트랑 비교하면은 파츠라는 다른 시스템이 있지만 한번 사면은 오래 써볼 수 있었어요. 이제 제 예시인데 이거는 2021년에 제가 나이트 세이버를 샀어요. 시즌 패스로 당시에 팔았는데 이제 이 카트를 섭종 직전까지 잘 우려 먹었습니다. 물론 막판에는 이제 레전드 받고 했지만 아무튼 섭종에 쓰니 못 쓰지만 아마 중국 서버가 원작이 살아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마 아직까지 이제 나이트 세이버가 그러니까 카타 섭종 안 했다면 나이트 세이버 잘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상 3년은 탄다는 거죠. 이거는 앞서 말한 속도 인플레이션이랑 문제랑 겹치는데 이제 원작 카트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이제 막 올리지 않아요. 0.8인치로 꼬박꼬박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거죠. 솔직히 말해서 같은 값인데 나이트 세이버랑 울트라 코튼 나이트 세이버가 훨씬 싸게 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게임이 다르지만 저 나이트 세이버에 훨씬 만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트 성능의 다양한 실패. 자, 이건 무엇이냐? 카트 성능을 계속 언급하듯이 대장차 원툴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회 준비하는 게 아닌 이상 1대장차 말고 다른 차를 타야 할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즌 13에 리오 장식이 나오면서 특히 더 심해졌는데 이제 전보다 기능적으로 우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겼는지 이제 계속해서 점점 사기 능력을 내고 있어요. 드래곤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즈마랑 슈퍼커튼의 능력을 약간 조합한 그런 능력으로 나왔죠. 아니면은 지금 익시드 2.0 같은 경우 1.0, 2.0, 3.0 지금 중국 서버는 5.0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사기 기능과 능력으로 조금 나오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익시드 5.0 다음에 뭐가 나올지 솔직히 전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뭘 추가할지 진짜 다우 점프가 이제 카르폴로 넘어오는 건지 이제 좀 두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능력만 바뀌면 다행인데 얘기했듯이 속도가 0.8씩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1년에 속도가 약 5km씩 올라가고 괴상한 능력들이 추가됩니다.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는 제가 알기로 익시드 1.0이 나왔던 때인데 지금은 3.0을 넘어서 거기서 4.0도 나오게 생겼죠. 네, 4.0은 아마 중국 서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월쯤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올해 8월쯤에 한국 서버에 익시드 4.0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년 아니면 반년 만에 복귀해도 자기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솔직히 말해서 쓸모가 없어요. 자동차? 카트가 쓸모가 없어요. 현질한 게 다 무의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의미를 상실하죠. 솔직히 제가 옛날에 비싸게 샀던 카오스라든지 파라곤이라든지 이런 카트들은 네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쓸모가 없는 카트가 되었죠. 네 이거는 수명이 너무 짧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나이트 세이버 PC 카트의 나이트 세이버 제가 샀던 거는 3년이나 굴려 먹었지만 현역이었고 이 카트들은 지금 3년이 안 지나서도 현역이 아닌 카트들이 많죠. 카로플은 옆 동네는 밸런스를 맞췄기 때문에 카트마다 장단점과 입수난도 난이도등이 존재해요. 이제 아까 지금 현재 중국 원작 카트 메타로 봤을 때 물론 유니크 카트가 좋긴 하지만 나름 레어 카트 시절에는 밸런스 굉장히 잘 맞았어요. 크롬 버스트는 얻기 힘들 대신에 이제 몸빵이라든지 감속이라든지 이런 밸런스들이 받고 어떤 카트는 감속이 안 좋은 대신 익시드가 사기고 익시드가 잘 차고 이런 여러가지 차이점이 존재했는데 이제 지금은 카로플은 대장차 1황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스피드전 마지막 챕터는 펄라잉 펫의 뇌절인데요. 펄라잉 펫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한 섭은 저는 괜찮은 수준이라 생각해요. 네, 펄라잉 펫의 출보 증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컴카에서도 당연히 이런 옵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제 곧 나올 드리프트 시 은시터 사용 중 자동 게이지 충전 사실 이 옵션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무한 부스터 전에 있는 옵션이에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 스피드 전의 근간을 해치는 그런 옵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플레잉 펫을 통해서 출시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카트라넥으로 은신 실험할 때부터 솔직히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네, 거기에 스페어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를 모아야 한다는 기존의 개념조차 흔들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부스터 4개를 가지고 시작하면 솔직히 말해서 고가에서 드리프트 요즘 잘 안 하죠. 네, 그런 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순보 사용 시에 게이지 충전하는 그 중국 서버에 있는 펫인데 이거는 네, 이런 것들 또한 기본적인 카트의 개념을 흔들고 이제 제 친구가 표현한 거긴 한데요. 카트를 아케이드화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점점 뇌절이 심해지고 있죠.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다양화 이제 이 위에 또 제가 카드를 다 넣어둘 텐데 시즌 3까지만 해도 카트 다양화, 카트 성능 차별화가 아니고 이제 카트마다 개성 있고
어떤 카트를 타면 어떤 게 좋고 어떤 카트는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게 명확했는데 요즘은 대장차 1형 시대에 플라잉팻도 점점 아케이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플라잉팻의 뇌절인데요. 물론 언급한 플라잉팻 외에도 유저마다 이거 사기다 저게 사기다 이런 게 싶을 수 있지만 그냥 OP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켓컷이나 원커팅 정도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견영 속도가 느린 것을 풋뱃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구멍 뚫린 항아리를 지폐로 막으려는 말이 아닌가. 뭐 이상한 소리긴 한데 네,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또한 중국 서버 따라가다가 생긴 일입니다. 네, 이 밑에 있는 플라잉팻이 중국 서버 기준으로 이때쯤 나왔던 것 같은데 조건부도 아니고 드리프트 시 은신을 하는 그런 유니콘 플라잉팻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이템전 카트 편인데요. 네, 아이템전의 경우에도 스피드전처럼 수치로 드러나진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겉으로만 보면은 능력이 4개라서 똑같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심화가 되고 사기 옵션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원작 카트 자꾸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구엔진 시절 이후에는 적절한 선 내에서 발전을 했지만 원작은 지금은 이제 카르풀은 그냥 그런 딴 거 없이 그냥 무한정 발전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네, 무한정 발전하는 게 어디까지 발전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비교할 능력인데요. 유니콘 카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아주 쓰레기 같은 옵션들밖에 없어요. 네, 물폭탄이나 물파리 탈출 시 순간 부스터 사용? 이게 옵션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인가 라는 게 많은데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왕님의 이제 텍스처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시즌 25, 24, 25에 출시될 홍련이란 카트예요. 이 카트 같은 경우에는 4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까보면은 8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카트입니다. 네, 이거는 로펜더가 한국 서버에서 변경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변경이 될지 안 될지부터 해서 어떻게 변경될지 아주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시즌 13 볼레이도 카트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볼레이도, 칼레이도 카트 같은 경우 아니면은 방금 보여드린 홍련 같은 경우에는 1등에서 템박스에서 확률적으로 속도 증가 템 및 루비, 사이렌, 슈퍼실드 등이 획득이 가능해요. 이게 다른 카트 입장에서 1등도 같이 도망을 가버리면은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네, 추격기가 없으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보여드린 세티 같은 경우 황금 부스터 같은 옵션 이런 거 있어봐야 이게 추격기라고 할 수 있는가. 최소 미사일 맞춰야 뭐 부스터 나와야 이제 추격기를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돼야 이제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네. 기존 카르풀의 초반 아이템 정서인 이제 낮은 순위에서는 부스터를 사용해서 높은 순위 애들을 추격하고 중간 순위에서는 공템을 잘 활용해서 이제 높은 순위를 때리고 그 다음에 높은 순위에서 실드를 사용해서 버티는 이런 구조를 어느 정도 잃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쯤 되면은 옛날에 파라오는 선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라오 옛날에 뭐 사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때 아이템전은 사기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겹치는 내용인데요. 아이템전 카트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템전 카트는 시간이 지나도 현역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사두면은 1년 가까이 1년 넘어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근데 초반에 언급했듯이 옛날 카트를 구할 수 없는 게 이제 크게 작용합니다. 크레이지 샤크, 사자탈, 드래고니아, 허글 등 현재 구할 수 없지만 메타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카트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출시 빈도가 긴 러너 카트 같은 경우에는 칼레, 골레, 세티 같은 경우 모두 현재 쓰일만함에도 불구하고 세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쓸만하기 않긴 한데 아무튼 현재는 구할 수가 없죠. 사실상 뉴비나 복귀가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트가 물론 쓸모있는 게 있을 수도 있긴 하죠. 복귀 여러분들은. 하지만 쓸만한 카트가 없다면은 이제 현재 메타에서는 살 수 있는 카트가 좀 한정적이죠. 당장 지금 게임 들어갔을 때 살만한 카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템전 카트 같은 경우에. 네, 이게 표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카트들은 현재 랭킹전에서 자주 보이는 카트들이지만 현재 구할 수가 없는 카트들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카트들은 마찬가지로 자주 보이지만 현재 구할 수 있는 카트들입니다. 네, 촬영일 기준 3월 1일이고요. 네,
사실 왼쪽에 있는 카트들의 옵션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드래곤이나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할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카트들도 물론 구할 수 있지만 이제 취향 차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한 건데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네, 직접적인 확률 공개는 없었으나 템박스 아이템 확률도 의심거리입니다. 예시로 8호를 타면은 뭐 물폭탄, 그러니까 황금 물폭탄이 잘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골마리를 타면은 미사일이 잘 안 나온다던가, 히드라를 타면 몰파리가 잘 안 나온다던가, 이런 세부적인 확률, 솔직히 말해서 의심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여지가 아닌가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40분이 넘어가는데 촬영 시간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말이 빠르을 수도 있고 이제 더 달라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못 달아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문제점 댓글로 언급하시면 제가 언젠가 또 이런 스타일의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어구였고요. 만드는데 이거 힘들었거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